가능성이 있을 만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저는 딱 하나 중요한 것만 따지면 결국 젠지가 무난히 가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라이즈와 빅 간의 구도가 실제로 그렇고 근데 KT는 카미를 뽑은 만큼 저 카메 쪽에서 사고가 나냐 안 나냐가 서로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 쪽에서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가면 갈수록 젠지가 편해질 것 같은데 카메를 뽑은 쪽은 그리고 라이즈까지 빌드업 했기 때문에 KT도 거기서 무조건 K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오. 이 맛이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그렇죠. 예. 또 브라질 리그에도 많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맛은 뭐 전 세계가 빠져드는 맛이니까. 네. SK 자랑하는 맛. 하지만 뭐 젠지도 그 맛에 대해서 뭐 연구를 또 많이 했을 때, 어이구 이거는 뭐 뭐로 부르신 거죠? 예술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누가 누구의 체육관으로 간 걸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네요. 위치가 상당히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KT와 젠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연승을 찍어내면서 고점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KT가 젠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이미 6연승을 찍어내고 현재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중. 과연 이번 경기 1세트 향만 어떨까요? 양팀의 1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바텀이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KT가 바텀 쪽으로 좀 이동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페이스 체크를 한 게 아니라 가볍게 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고 예. 우리가 늘 보던 늘 먹던 거 외 픽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예. 결국 카멜 같은 픽이 크면은 괴물인 거 거의 다 알거든요. 롤 유저분들 포텐이 하늘을 뚫습니다. 완전 고밸류에다가 아이템 효과를 진짜 잘 받기 때문에 크면 못 막는 픽인데 문제는 이 친구한테 가장 큰 약점은 결국 라인전이에요. 맞아요. 라인전 단계에서 1대1에서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게 정글이 됐든 혹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카갈이 됐든 근데 지금은 이제 갈리오를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라이즈로 대체를 한 건데 라이즈 빅토르 구도도 원래도 무난히 가면 빅토르가 괜찮거든요. 근데 네. 라이즈는 또 최근에 너프까지 있었잖아요. 뭐 말하는 사이에 엄청 싸우는데 네, 서로 집 가기도 늦었고요 지금. 그렇죠. 양쪽 다 부패의 물약이라서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탑 쪽에서는 결국 라인전 단계에서 50이 한번 풀어주는 역할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6렙부터 기인 선수가 뭔가 액션을 취할 텐데 도란의 회피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회피가 되냐 안 되냐가 게임 승패로 연결됐던 적이 진짜 많아요. 아, 예. 그냥 나르가 안 죽으면 이긴다?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을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맞아요. 네. 그러다가 카미에 크면 나중에 못 막는다. 그 공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두 선수일 텐데, 자, 기인 선수가 워낙 그 대나르전에 대해서 다양한 구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던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 도란의 이 나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카밀로 준비를 왔을까요? 자, 미드 지역은 이 중요도를 충분히 인지해서 그런지 굉장히 치열하게 BDD와 초비가 뒤를 교환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라이즈 입장에선 스킬쿨이 조금 더 짧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좀 딜교환을 했던 것 같고요. 바텀 쪽에서는 역시나 룰루의 초반 그 푸시력 자체가 좀 괜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미드 주도권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줄 긋고 아래쪽 가까이에서 한번 해봤는데 빠른 타이밍. 네, 엄청 잘 쳤죠 지금. 와 있습니다. 커즈가. 그리고 흩어져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원딜과 서포터 간의 거리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정글 동선이 이런 식으로 되면 KT 바텀 입장에서야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커즈가 할 게 없거든요. 네. 피넛이 올라가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예. 50이 뭐 저기 들어가봤자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배회하는 장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바텀은 편해요 KT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그리고 젠지 바텀도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정글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 딜교환이 너무 돼 있으면 이게 다이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50은 여기 들어온 김에 뭐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페이트의 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군요. 네 50 입장에선 알거든요. 바이가 여기를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는 어차피 바텀에 안 온다. 예. 자, 그러니까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저기 꽤 오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 그래서 먹고. 나이즈 와봐. 그렇죠. 와 이거 페이지도 생각 잘했던 게 페이지가 막고 있는데 룰루가 안 보였다 보니까 KT 바텀 쪽에서는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타워 안쪽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다이브 됐을 겁니다. 결국 초반 딜교에서 KT가 일종의 설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딜교했던 것도 다 이거 되는 경기 거예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바텀에서 딜교를 세게 했었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이브 압박 이거 때문에. 안아주고 네. 있으면 이게 진짜 터지거든요 게임. 이거 공격 네.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예 안 빼네요. 결국 바이가 소환이 되는데 맞습니다. KT도 이제는 적당히 하고 빠질 타이밍 잡겠죠? 그쵸. 심지어 체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대포 웨이브까지 약간 녹인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와. 이거 손해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결국 정글만 놓고 보면 바이가 위쪽을 다 클리어해서 풀캠을 돌긴 돌았지만 50도 바텀의 이득을 봐주면서 바이 개컨을 했기 때문에 네. 기분 괜찮거든요. 위쪽에서 꽤 오랫동안 아래쪽에 있을 때만 해도 50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궁금증들 갖고 계시면서 보셨을 텐데 집중력 있게 보였으면서 피넛도 그러면 KT 바텀 쪽에서도 이게 얘네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 체력으로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피넛도 맞아요. 이 한번 갱킹 호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에이비를 달려 들어서 이거 근데 야. 잡혔고 잡아냅니다. 피넛. 피넛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할 때 꼭 해요. 피넛이. 그쵸. 아군들이 뭔가 힘들 때 지금도 보시면은 뭔가 박자를 쪼개고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바로 와준 게 아니라 텀을 주고 좀 오고 있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도 이게 바이가 바텀이 아닌가 보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참 이거 어려웠을 때 이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피넛. 이 바텀 지역의 뒤를 파고들면서 킬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저 대포를 포기 못하는 상황이라 네. 약간 흐름이. 예. 저걸 먹으면 톱날이 나왔던지. 예. 와,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딱 K 견적 내고 이러면은 그냥 다시 풀리는 거죠. 네. 당분간은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피넛. 자, 그 상황에서 퍼블을 먼저 만든 것은 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런 킬 교환이 없었다면은 루시안 나미가 초반 단계 라인전 순간 킬각 칼각 타이밍이 미쳤는데요, 방금. 한쪽에서 먼저 도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변신할 때 때리면 되지. 변신할 때 뭘 왜 당해주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변신과 동시에 거의 칼각이 나오니까 야, 이것도 기가 막히게 돌았습니다. 6레벨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서 라이즈 대동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탑 그대로 가면은 게임 너무 이상해지니까 다이브 치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옵니다. 라이즈를 뽑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은 봐야 되거든요. 네. 커트가 있고. 근데 여기서 지연되면 50 던지고 한번 잡아보나요? 지연되면 라인이 자꾸 안 들어가서 지연되면 근데 빅토르 와요? 라인이 자꾸 안 들어가서 불가목이 없어서 지금. 그리고 나를 커버까지. 나를 이건 좀 변수인데요. 와, 이거는 탑에서 이득 본 걸 기반으로 도란이 턴을 써줬죠. 그러네요. 탑을 위해. 맞습니다. 사실 탑만 보면 진짜 기분 나쁜데. 와 그래서 그래서 온 김에 그대로 드래곤으로. 그렇죠. 온 김에 그래도 뭐라도 이득 봐야 되니까. 어쨌든 탑 쪽에서 웨이브 오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네. 그거 이용해줘가지고 턴을 최대한 쓰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피넛 선수가 아래쪽에 가가지고 상대 흐름 한번 끊어냈던 것과 더불어 커즈가 바텀에 턴을 오래 쓰니까 탑 쪽에서 안 그래도 라인전 힘든 카밀이 오랫동안 맞았잖아요. 맞아요.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자, 결국 좀 바텀 지역에 대한 집중을 또 한 번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탑 쪽 다시 볼까요? 이 칼각이 미쳤어요. 순간적으로. 기인도 먹고 딱 빠질 생각이었을 텐데. 와. 좀 더 그냥 뒤에 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네. 환호성이 없어도 들리는 것 같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아하시는 장면이었고 네. 아차했을 것 같아요, 기인 입장에서. 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그 나르의 그 공백에 설탕묶기니 뭐 하고 있었는데 오. 이런 것도 사실 뭐 딜교환의 목적도 있겠지만 대포 못 먹게 하려고. 그렇죠. 일단 나르 입장에서는 판금 장화까지 무난히 뽑았고 애초에 다시 생각해봐도 바텀에 턴 써준 건 진짜 큰 거예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탑이 순간이동 그렇게 써주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닌데. 네. 그리고 근데 그만큼 KT도 바텀에 대한 압박이 세단 얘기거든요. 예. 지금 엄청 압박을 넣고 이거, 있어서 먼저 친다? 네. 6렙이라서 먼저 친다. 나비 네? 찍고 루시안 잡으면 먼저 친다. 오기 전에 애들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나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피넛 진짜. 야, 이거를 먼저 쳤습니다. 상대편이 노리는 그 뒤를. 네, 우리 바텀 적당히 괴롭혀라 그 이거예요. 정말 나면서 정말이야. 일단 내가 못 던지면 빅토르가 마무리해주겠지. 피넛이 같이 이야. 갑니다. 커즈가 5렙인 게 너무 컸어요. 맞아요. 50이 만약 6렙이었으면 훨씬 더 싸움 구도가 잘 나왔을 텐데. 돌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커즈가 어쨌든 잘 데려간 거긴 하지만 결국에 킬이 들어갔을 때 젤이 말리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계속 젠지의 캐리력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202를 제가 찍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요즘 젠지의 일종의 승리 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텀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때가 많긴 하거든요. 상대가 바텀을 잘 파기도 했고. 네. 근데 무조건 풀어요. 상체가. 거의 무조건. 참 그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무섭네요. 그 과정에서 페이지가 키를 먹습니다. 예. 근데 그 공식이 이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KT의 어쨌든 선박이 나왔지만 몸을 던져서 킬을 만들어냈을 때 미드와 원딜이 먹는다면 우리가 이득이야. 이런 계산까지 들어간 젠지의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판금장관까지 나르가 뜬 이상 카밀은 자력으로 구도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예. 미드에서는 라이즈가 뭔가 많이 돌아다녔지만 거기서 이득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이 구도는 빅토르가 보통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먼 일 안 나면 빅토르가 무조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사거리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정글 개입이 없다면은 툭툭 건드리는데 효과를 좀 거두거든요. 조용히 있던 상황에서 그 미드의 빅토르 초반에 주고받았던 그 치열함을 뭐 이런 식의 성과로 돌려받는 상황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기인의 카밀은 포탑 바깥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란의 강한 압박들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기인입니다. 또 원래 카밀 입장에서도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KT 생각도 바텀을 계획대로 빨리 터뜨렸으면 예. 그 다음 탑을 터뜨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텀이 생각보다 결국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계속 턴 쓰다 보니까 카밀 쪽으로 갈 턴이 안 나와가지고 뭐 엄청 썼는데. 그리고 네. 애초에 도란이 솔킬 낸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킬 내고 네. 탑의 순간이동을 바텀 턴에 한번 써준 게 그거 진짜 탑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슈퍼 플레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팀원들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전력까지도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을 좀 더 붙이자면은 바텀에다가 턴을 써줬는데 그러면서도 탑을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전력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스노볼링 지금 기대값은 사실 뭐 1000골드, 2000골드 이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지의 시동은 20분대 직전에 미친 듯이 걸리는데 자 그 전에 뭔가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초비도 이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커즈 선수가 결국 윗동선을 밟으면서 저기 위쪽에 깔려져 있는 제어와드 일단 다 지우고 갱압박을 주긴 줘야 돼요. 나르가 카밀 있는데 타워 앞에서 지금 평타 치고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일단 언급하신 커즈의 동선 상체 위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들이 좀 붐비고 있는 정글 안쪽에서 붐비고 있는 양쪽의 선수들이고요. 바텀에 폭풍을 일으키면서 터트리려고 했지만 그게 연달아 막히고 나니까 이제는 아래쪽에서 3대3이나 뭐 이런 구도가 안 나올 것 같고 네. 예. 지금이라도 이제 시선을 위로 좀 돌려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죠. 한번 근데 돌아서, 제어와드가 돌아서. 보긴 이 한 방, 봤는데 이 한 방, 이 한 방. 전멸로 그래도 이게 카밀라이즈 그렇죠. 공격이면은 강제로 못 끄니까 이게 소위 억가해야 되거든요. 예. 억가를 해야 돼요. 이게 억가를 해서라도 무조건 카밀을 키우면은 나름의 기대감은 계속 생길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바이가 잡혔으면 문제인데 뭐 살았으면 상대 이것저것 빼고 바텀 이득 보는 거죠. 이렇게요. 네. 전령으로 풀고 전령 풀고 드래곤 나왔으니까 위쪽에 턴을 더 쓰네 라는 생각하면서 드래곤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비 빅토르가 이제 탑 쪽으로 커버를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다른 수비는 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피넛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상대편의 스킬을 뽑은 그 흐름에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르는 중앙쪽으로 이동 중. 네. 어쨌든 미드 쪽에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드래곤과 교환은 우리가 좀 무리일 것 같다라고 빼주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저게 카멜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제리가 성장을 저렇게 잘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딜로써 찍어 누르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게 발편하게 미드를 돌아다니기 전에 한 번 정도 컷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시 보실까요? 이거 진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흐름 자체가 어차피 이제는 아래쪽을 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카밀을 키워야지 그게 컨셉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르를 어설프게 잡으려고 했으면 못 잡았을 텐데 대놓고 그냥 다 갔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르의 그 압박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고자 했었던 KT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수비 그리고 바텀 지역 하지만 포탑을 3개째까지 뜯어내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KT가 용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텀 쪽에서 집턴이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제리가 아직 코어템이 뜨기 전이다 보니까 킬싸움에서 조금 밀렸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드래곤을 챙겨가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몰라도 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구도를 젠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빌라이시 아주 한번 건드려 네, 보는데 전면까지 달면서 앞전멸까지 연계하면서 들어갈 생각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50이다 보니까 우리가 피했어. TC로 그런데! 범벅을 있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벽이요.
끊겼어요. 방금. 비디는 지금 이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이야 젠지 원래 라이즈 50 나미가 한 호흡에 들어갔어야 돼. 맞아요. 근데 딱 봐도 버퍼링이 걸렸잖아요. 예 그거 걸린 결과 이렇습니다. 각자 버퍼링을 누웠습니다. 커저 비디가 누웠고 미드 쪽의 포탑도 데미지를 더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버퍼링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봤었던 그 견적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게 된 거죠. 상대방의 스킬을 반격하느라 다 썼잖아요. 여기서 KT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호응이 안 돼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들어갈 때 회전격 쓰기 전에 뭐 이렇게 다 마무리로 놓다 보니까 중력장으로 연결까지 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도 위에서 약간 이거 탑 네, 메가나르 타이밍이니까 일단. 근데 바이도 근처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미드 쪽에서의 상대편의 추격을 이런 식으로 떨쳐버리는 데 성공했던 젠지는 골드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KT가 엄청 몰아붙였고 젠지가 되게 잘 받아쳤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KT가 계속 뭔가 선턴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아주 단순하게 미드 C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즈라서 그래요. 라이즈 대 빅구도라서. 라이즈는 계속 돌아다니고 안 돼도 또 돌아다니고 안 돼도 또 돌아다니고 이 구도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젠지가 뭔가 느려 보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런 교전을 통해서 그런 빅토르가 더 잘 크기까지 해서 이제는 진짜 저는 정면 한타가 더 힘들어질 걸로 많이 보여서 그러면 더 사이드 돌려야죠 KT.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즈 입장에서 이제 1대1로 라인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성장 잘한 빅토르에게 서서히 밀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로밍을 다녀야 되는 챔피언이 라인에 묶여있는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강함을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이드에 관련된 언급들이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카미를 뽑은 쪽 그리고 카미를 막기 위해 나온 쪽 특히 나르 같은 게 나오면 뱀피 끝나고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뛰냐 못 뛰냐가 게임 승패랑 가거든요. 거의 연관이 그렇죠. 직결돼 예. 있는데 나르가 처음부터 잘 컸었고 아까 한번 당하긴 했어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구도 자체가. 그래서 몇 명이 또 튀어대다가 빠지다 튀어대다 빠지다 이러고 네. 있고 여기는 뭐 무서워서 못 갑니다. 너무 어두워요 저기는. 빅토르는 이미 성장 궤도에 너무나도 착실히 잘 올랐고요. 맞아요. 남이가 일단은 내려오군.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바이 승기김에 악에 녹이자. 근데 비디가 나비가 이걸 두명 먼저 했었거든요. 묶였고요. 그래도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라도 어떻게 러브샷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걸 받아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 길게 친구들이 길게 잡기 잡아야 돼요. 네, 잡았어요. 이것저것 쏟아 부어서라도 수습은 해야죠. 네. 자, 비디는 잡혔습니다만은 초비를 끝내 추격 끝에 잡아냈습니다. 아래쪽에 또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드 타워가 손상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인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인원 많았다. 기절. 네. 이 한 명이 더 위쪽에 있다는 연계되면. 거죠. 기회도 다 되면. 그러면 기회도 어떻게 하나? 자, 그렇죠. 도착합니다. 도라니. 놀랐다. 순간적으로 전멸 써가지고 갈고리를 끊었죠. 그렇죠. 야, 상대편 움직임까지 완전히 쫓아갔었던 도란의 멋진 플레이. 자, 딜라이트과 더불어 만들어냈습니다. 그 페이지는 이미 전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젠지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게임 보는 그 시각 눈이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리랑 룰루가 미드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룰루는 탑을 커버하고 바이는 아래쪽을 커버해주고 있다 보니까 KT가 노려야 되는 그 사이드가 둘 다 안전했습니다. 실제로 KT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은 원래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라이즈를 가진 쪽인데 상대 빅토르 쪽에서 막 이쪽이 다이브 친다? 근데 그만큼 젠지가 인원 배분이나 설계 잘했다는 거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에 갔는데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때 기인은 조심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룰루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쵸. 보통 제리와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건데. 아유, 노렸는데. 카미를 풀어야 그리고 사이드를 풀어야 라이즈든 카밀이든 이쪽이 KT가 게임이 풀리는 건데 뭔가 이렇게 노릴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까부터. 맞습니다. 게다가 양쪽이 막혀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미드 쪽에서는 제리가 좀 아이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친구가 벽을 넘어서 사이드 이제 본인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이 안전하려면은 사이드를 잡긴 잡아야 돼요. 그 결국 사이드. 맞아요. 그래서 초비 쪽으로 다시 옵니다. 아까 빅토르가 전면이 빠지긴 했으니까 돌아요. 빅토르가 전면 빠지긴 했으니까 도는데. 근데 네. 돌. 빅토르가 사실 지금 극딜틀이라서 나름 맞으면 죽거든요. 근데 상대를 때려서 쫓아내죠. 세니까. 그러니까요. 네. 때리다 보니까 자신의 허리도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용쪽 그리고 바텀 쪽 2차 포탑 나갑니다. 이것저것 막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젠지의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도 쉽게 안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CS 로스가 진짜 없습니다. 게임 그렇죠. 내내요. 결국은 언급해 주셨던 그 처음에 뭐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20분 직전에 뭐 시동을 미친 듯이 걸어서 와. 빠르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심지어 탑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2차 박치기까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때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맛깔나게 때리지는 못했고요. 어떻게든 그냥 클리어라도. 여기까지 한 방에 뚫리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 불렸죠? 한번 썼잖아. 이게 진짜 피넛의 와, 아니 네, 손더 뒤로. 아니 진짜 피넛의 이런 메이킹은 정말 발군입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와, 네. 진짜 미쳤어요. 아까 한번 경기력이.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때 거의 무조건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피넛이 무조건 해버리면 상대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되겠습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다시 보시죠. 너네 이거 억지로 막고 싶어? 와. 그래서 전령 턴에는 어쨌든 한 턴 벌었는데 위쪽에서 라이즈가 CS까지 먹고 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5대 4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던 정말 절묘했던 판단이었죠. 급성장까지 얹혀진 상황에서 피넛은 좀 더 안전하게 후퇴경로를 잡을 수 있었고 앞쪽에 나와있던 인원도 하나 더 끊어주면서 9대 3이 됐습니다. KT는 계속해서 어디 사이드 쪽 뚫을 데 없나 잡을 거 없나 이거 찾을 텐데 나르도 만만치 않고 빅토르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젠지의 인원 배분이 환상적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딘가 빈틈이 있어서 가는 듯 싶어서 뭐 쫓아가면 다른 쪽에 갑자기 뭐 피노이 나고 딜라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의 연결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KT는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라인마다 강약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젠지가 너무 자유롭게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약 조절한 곳에서도 나 지금 턴에서는 안전한데 그런 판단이 들다 보니까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이득만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게임이 한 20분 동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안한 지역까지 다 밝혀놓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야 발언을 밝히고 있는 이 근처의 KT 시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뭐 싹 정리하고 있는 현재의 젠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뚜벅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사이드 밀 때 미드 쪽에서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뭘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요. 뭐 큐비는 뭐 이 와중에서 뭐 정말 이 빌드가 뭔지를 누적 딜량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거 사이드가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도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바위를 계속 대동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젠지의 생각은 이거예요. 너네 할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거 아니면 우리랑 힘싸움 할 텐데 자신 있어? 없거든요, KT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만약 KT가 원하는 대로 게임 흐름에 대해서 처음부터 빠른 템포에서 바텀을 리드해놓고 그 다음에 탑으로 시선을 돌려서 카미를 잘 키웠으면 나르가 이렇게 못 나와 있어요. 맞아요. 카밀한테 원래 G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평지에서 만나면 솔로킬? 근데 그렇죠. 라이즈를 혹시 불러서 라이즈 근처에 있는데. 그래도 근데 문제가 카밀은 못 컸고 나르는 잘 컸다 보니까 1대1로 카밀이 주도권이 없으니까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웠었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도란 입장에서는 여기서 귀한 타임 그리고 뭐 정글 안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템에서 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르가 잘 크니까 50 혼자 와서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라이즈가 오고 있는데 사실 라이즈가 라이너거든요. 자리 비우면 본인의 미래값을 지금 지우면서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도란 정도 되는 젠지 정도 되는 팀 입장에서 당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조건 나르 쪽이다. 맞아요. 무조건 나르 쪽이다. 이거 이미 기출 알고 문제.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 기출 문제 뭐 틀릴 리가 없는 그 젠지가 됐네요. 이제 뭐 좀 위도 그냥 다 어두워졌고요. 근데 이거 섣부르게 미드 치려 그러면 옆에서 나와서 잡아먹히거든요. 나르 말해야 구도를- 됩니다. 예. 됐고 이것도 한 턴 잘 뺐죠. KT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정글 안쪽에 있는 나르의 위치를 좀 더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래쪽은 밀어놨고 게임이 KT가 불리한 와중에 어떻게든 상대를 흔들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움직임에서는 같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네. 사실 정면 한타는 이미 답이 없어진 지 좀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면 한타 5대5는 꽝 붙으면 그냥 쓸릴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그래서 무조건 끊어먹기, 뭔가 변수 이런 거거든요. KT는. 6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그러면 어디를 끊을 수 있나요? 결국에 상대방이 드래곤을 노릴 때 위쪽 지형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레드 시야가 위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 아래쪽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KT가 편한데 거기서 뭔가 잘라먹는 수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여기서 대박을 노리고 득점을 한다면요.
계속 그 도라는 걸 흘려내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네. 뭐 다가오면 정글로 빠지고 그리고 위쪽으로 뭐 대로변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아, 그 사이에 드래곤 나왔고요. KT는 우르르 다니면서 어디 네. 따로 돌아다니는 친구 없나 이건데. 네. 어차피 한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필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인원 배분이 좁으니까 이게 약간 떨어진 느낌을 지금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라이즈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이드 밀면서 뭔가 바론 쪽에서 압박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젠지는 알아요. 너네 아직 70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 없나 하다가 그냥 빠질 수밖에 없고 KT가 그 사이에 얻을 건 이렇게 얻어나갑니다. 젠지가 20분 이후부터 골드 차이를 벌려나가는 그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지금 6천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이러면서 지금 핑퐁탱까지 빅토르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타 단계에서 빅토르는 노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리의 방어템이 뜨기 전에 뭔가 제리 한번 노려보는 게 안 될까요? 그래서 바텀에 이제 셋이 그냥 대놓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억지로라도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냥 조합 컨셉이 그렇습니다. 이 조합이 보기에는 되게 지금은 안 풀렸다 보니까 되게 뻔하네. 뭐하냐 저거 누가 당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조합이 잘 풀리면 예. 알고 죽어요. 맞아. 이게 예. 진짜로 상대가 대놓고 막 여러 명 와도 그냥 뚫리거든요 사이드가. 그래서 도란이 제어와드 심어주면서 계속 봐주고 있는데 라이즈가 지금 단식한 지 3분이 넘었거든요. 이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KT 입장에서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육식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빅토르가 붙어줘. 너네 대놓고 그렇게 노리면은 우리도 붙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 차이가 반대였다면 나르가 예측을 하든 빅토르를 붙이든 뭐든 간에 뚫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답답한 거고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젠지가 상대편의 그 의도를 정말 보는 것처럼 해치고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어딘가요? 재밌는 위치로 빠졌네요.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위치에서 나오는 게 피너 선수의 좀 장기인데 아래쪽에 시야가 좀 많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KT가 빨리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바텀 지역 나르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은 또다시 어두워져 있는 상황. 결국 KT가 어떻게 보면요 최대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현실은 엄청 불리하고 한타는 필패예요. 근데 그 현실을 최대한 부정하면서 사이드 게임 해보자 이건데 맞아요. 맛은 안 나오지만 결국 그 현실에 마주해야 될 때가 언제나 사용이냐 뭐 바론 뭐 이럴 때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피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카멜이 현실 가까워집니다. 네. 아래쪽에 있었고 라이즈가 미드 쪽에서 바이에게 눈을 보이잖아요. 바론 쪽으로 액션 줄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피넛이 초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무조건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면 KT 집니다. 현실. 네. 이것이 현실. 그러니까 젠지는 견적이 나오거든요. 한타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 맞아요. 그래서 그냥 치면서 한타 보는 건데 이게 현실. 빼꼼 바라본 미래. 그래도 근데 그 현실을 돌파가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나를 밀어내면서 도란 일단 헤일 위치 좋았어요. 한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리고 페이지가 벽을 넘어. 와, 페이지가 벽을 넘었어요. 끝났어요. 페이지가 그리고 트리플 킬. 우와. 대왕 젠지! 이렇게 또 하나 13번째 킬까지 먹어냅니다. 젠지. 이제 현실이 보여? 살짝 빼꼼 바라본 현실. 그 현실의 끝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KT도 보기 싫었어요. 그 현실을. 근데 뭐 안 보면 그냥 끝인데. 결국 젠지의 저 발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뭐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승리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가장 완벽한 결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젠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유로운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며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젠지입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젠지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탑 쪽에서 도란 선수가 솔로킬을 당할 때도 있지만 벌어들이는 능력이 진짜 많은데 이번 경기는 완벽하게 리드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바텀 쪽에서